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요즘 뭐 연일 논평해 주신다고 많은 국민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보시던데요. 지금 뭐 오늘 취임 100일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오늘 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뭐 제대로 할 게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어디 취임했어요? 예, 뭐 관심 없고요. 예. 뭐 100일이 아니라 10일이라도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뭐 한 100일쯤 됐다 그러는데 권력 탈취한 지 이렇게 무능하고 또 이렇게 무자비하고 또 파렴치할 수 있는가? 나라가 100일 만에 거의 절단났어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한시가 급하다. 뭐 이렇게 프레카드에 보면은 1년도 길다 그러는데 정말 6개월도 길다. 그런 얘기들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뭐 전세기 띄워가지고 11일 날 뭐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이 사태가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장관이라는 자가 뭐 구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어디 인질로 잡혔습니까? 구하게? 그러니까 이게 외교장관이라는 자부터 외교 프로토콜을 전혀 모르는 자예요. 예. 그리고 미국한테 부탁해서 간신히 지금 구금된 사람들을 풀려나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예. 구하겠다고 그러니 듣는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이거는 이게 이 사안 자체는 이렇게 해서 풀려갈 수 있지만 핵심은 이재명 정복주사파 것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깊은 불신.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거 오해입니다. 제가 해명하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갔는데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불신이.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트럼프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협상의 달인이라 그래가지고 책도 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받겠어요. 예. 이재명이 같은 인간은 그동안 처음 봤을 거야, 아마. 입만 열면 뭔가 두루뭉술한데 거짓말 같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예, 이게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주변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잖아요. 예, 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선거 때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가장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이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이 이슈의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 주변화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가 발생한 해프닝도 아니에요.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러니까 예.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이거 불법이고 추방이다. 이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냐?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동안도 있었어요. 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다 묵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묵인할 때에 한미관계가 있고 그냥 묵인했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을 때에 한미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재명이한테 또 이재명 정복주사파 정권한테 너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준 사건이라 이렇게 보죠. 오늘 조간 신문들을 보니까요. 네. 지금 미국가 있는 조연 외교장관이 네. 전세기 띄우는 거 하루 늦어진 이유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의 고급 인력들을 미국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려고 잡았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남게 해달라고 했다면 왜 요번에 구금시설에 때려 넣거나 말이죠? 하도 이게 엉터리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뻔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게
법과 원칙이 있고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비춰보면 이건 다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예. 그리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아마도 316명이라고 그러던데 이 사람들의 대다수가 실제로 미국의 그 이민과 관련된 법을 어겼으니까 항의도 못하고 잡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금이 안 됐잖아요. 예. 처음에 다 풀려났죠. 그러니까 다 미국이 자기네 원칙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한 거예요. 예. 해서 문제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 집에 가라 그런 예, 거고 예, 예. 문제가 된 사람만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문제가 된 사람들은 경중은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 재입국하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은 계속 해야 되겠고 또 미국 쪽에 한국 기업 쪽에 요구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예. 미국이 근데 뭐 주로 그 불법 이민자들 그러면은 히스패닉계라든지 예, 예.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할 여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그냥 불법이니까 추방하면 끝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 한국의 이번 경우와 같은 경우가 별로 없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뭐 이것저것 이후 상황을 고려해서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그 소탐 대실이라고 미국이 이를테면 요 사례의 특수성에 착안해서 예. 요걸 자칫 잘못 처리하면 그러면 이민정책 전반의 근간이 그렇죠. 무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은 그렇게는 안 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추방. 뭐 이재명 것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뭐 자진 출국이라고 붙이든 뭐 하라고 붙이든 이런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 이것에 뭐 전 세계를 띄운다, 뭐 구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표현 자체가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까? 미국의 이민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구금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를 부여할 게 있어요. 다만 있다면 왜 미국이 그동안 묵인했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법을 바로 세워서 행동을 했을까? 여기에는 이재명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다. 그렇죠. 예. 이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별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그 지난 주말부터 보면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은 예. 뭐라고 했냐면 석방 교섭 마무리 전세기 띄어서 곧 데려온다. 또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자는 방송기자 클럽에 또 나가서 지금 이대로면은 이 관세 협상 사인 못한다. 뭐 이런 소리를 막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관세 25% 맞는 거죠. 25%만 받을까요? 더 될 수도 있죠. 폭탄 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 해줄게. 그런데 너네가 약속 안 지키면 더 올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약속 안 지키면에는 협상을 안 지킨다는 뜻도 있지만, 근데 브라질 사례처럼 너네 정치적으로 전직 대통령 탄압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관세를 무기로 쓸 수 있어. 50%야. 50%. 아니 관세를 무기로 쓰는 게 어딨냐? 아니 미국이 무기로 쓰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하고 거래 안 하면 되지 싫으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라에 들어오는 그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를 매기겠다 이거거든. 이 부담은 사실은 미국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상대방 나라한테 돈을 더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싫으면 미국이랑 거래 안 하면 그만인 거야. 근데 미국이랑 거래 안 하고 뭘 알아서 너희들끼리 살 수 있냐? 이거잖아요. 살 수 있으려면 북한식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쿠바처럼 되면 돼. 네, 쿠바처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다들 미국이 관세를 경제적인 무기, 통상의 무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압력 수단으로 쓰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억울하면은 옛날에 왜 회전의자 억울하면 네가 사장 되라고. 억울하면은 미국처럼 센 나라 되고 잘 사는 나라 되면 돼. 아직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미국의 관세 협상에 우리의 그 경제 생명줄이 달려 있을 정도의 나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비굴하게 굴욕적으로 쫓아가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놓고서 사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상대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기업들 다 죽지. 지금 그런 공장이 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그 조현 외교장관한테 질의했을 때 며칠 전에 국회에서 그런 공장이 미국에 한 2,000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사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덮치면 예. 다 잡히는 거 아닙니까? 다 잡히는 거죠.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이게 다 편법이지만 묵인되어 왔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 이제는 그것들 다 고쳐야 돼요. 예. 이번에 이제 시범 케이스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특히 그 김영범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아, 심각해요. 뭐냐면 지구들이 협상을 했잖아. 예. 김영범이도 협상하러 미국에 갔잖아요. 예, 갔죠. 이재명이 따라서. 사진 찍고. 갔다 와서 사인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안 그래도 저거 의심스럽다. 저거 속으로는 저거 중국이랑 가까운데 맨날 속으로는 쉐쉐나 거리는 자인데 네. 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협상한 것까지 사인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국제적으로 왕따 당해도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범 정책실장의 네. 그 발언은 그것도 대놓고 거의 이거는 정신 나간 발언이지.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거 한국인 300명을 비자 문제 가지고서 딱 잡은 것만으로도 이게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이게 충격이 큰데 예.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 요소수 있잖아요. 아, 요소수. 예. 그 중국하고 그 사실 별것도 아니야. 예. 그 우리가 한 두어 달만 시간을 주면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어. 내전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거야.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공해도 나오고 뭐도 뭐고 하고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안 하는 바람에 중국이 독점하게 된 거야. 그죠. 그놈의 요소수 하나를 갖고 중국이 딱 장난을 치니까 우리 어떻게 됐어요? 모든 주유소가 다 난리가 나고 트럭들. 예? 다 트럭들 막 세우게 되고 배급 경제로 갑자기 누가 돌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요소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요소수 하나로도 나라가 경제가 막 이 흔들릴 정도의 글로벌 경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미국이 요소수만한 거가 없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요소수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거를 여러 수십만 개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원천 기술은 거의 대부분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아무리 우리가 원전 생태계 복원해서 수출하면 뭐해? 웨스팅하우스에 원천 기술 사용 못한다 그래 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몇십조가 날아가는 거야 그 순간. 네. 아니 지금 미국하고 다른 나라와도 다 잘 지내면서 예. 윈윈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의 국가 생존 전략이지만 특히 미국은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맹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든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더 심화 강화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더 파트너십을 강화시켜서 윈윈해 가야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에 맞는 거잖아. 근데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사인 안 할 수 있다고? 어이가 이 없습니다. 제정신이에요? 저 당장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당장 잘라야지 당장. 지금 그 폭스뉴스 보니까 진행자들이 이런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란 나라가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 한국 정부가 굉장히 자제를 했어야 된다. 감정 표현을 자제를 했어야 된다. 왜냐하니까 그동안 75년 동안 미국 청년 3만 5천 명이 네. 희생을 했다. 그건 이제 한국 전쟁 네, 이야기하는 한국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감정을 자제해야 되는데 뭐 감정을 드러내고 뭐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너무 아마추어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 지금 그 폭스뉴스는 아마도 미국의 그 뉴욕 한가운데 와갖고서 반미 시위하는 이 민노총 시위꾼들 때를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 우리가 미국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3만 5천 명의 젊은 청년, 미국 청년들이요. 19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야. 아, 맞아요. 이름도 절도 모르는. 사실은 지금도 미국의 어디 저 농촌 지역에 가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왔냐고 잘 몰라. 모르죠. 예. 그렇게 그냥 워낙 땅덩이도 넓고 자원도 풍부한 먹고 사는데 별로 걱정이 없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평생 외국이라고 하는 데는 나가본 적도 없고 자기네 그 주 바깥에도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여서 사는 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거기서 3만 5천 명의 젊은 자기네 아들들이 그냥 파견 나갔다 온 게 아니라 나가서 죽었어. 그렇죠.
전사자들. 그러니까 100만 명 넘는 군인이 6.25 전쟁 때 한국국에 와서 싸우다가 3만 5천 명이 죽은 거야. 예. 그 전쟁을 어떻게 잊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6.25 전쟁, 코리아 워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자기들은 희생을 했는데 그것도 뭐 미국, 한국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희생했어요? 아니 뭐 한국에서 뭐 가져갈 게 있었습니까? 쌀을 갖고 갔어요. 뭐 무슨 금덩이를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식민지에서 수탈당해 갖고서 정말 벌거벗은 이 국토밖에 없는 이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지켜주려고 자기네 아들, 딸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100만 명 넘게 와가지고 싸우다가 3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네. 그 나라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러면 분노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예.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요. 맞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네. 우리가 평화유지군으로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반환 시위를 해. 당장 우리 입에서 배은망덕 얘기 안 나올까요?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정말 이게 조선시대 이 조선 망했던 노론 세력 위정척사파하고 너무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사악하다고 보는데요. 이 김일성이가 각근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댔잖아요. 아, 그렇죠. 각근 이론의 약한 고리가 일본 한일 관계다. 그걸 끊으면은 한미일 동맹 체제가 와해되고 그러면은 자기네가 1950년에 했듯이 주한미군 철수로 몰고 가갖고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각근 이론을 얘네가 한일 관계만 끊으려고 했겠어요? 가능하다면 한미 관계도 끊고 싶었지. 그런데 워낙 한미가 혈맹으로 뭉쳐져 있었고 한일은 식민지라는 나쁜 경험이 있으니까 나쁜 기억이 있으니까 한일 관계가 약하다고 보고 한일 관계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그러나 기회만 되면 한미 관계도 이간질 시켜서 한미 관계를 끊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아니 효순 미순이 장갑차. 장갑차 교통사고 이거를 반미 시위로 만들어내잖아요. 광우병. 아니 노무현이가 협상해 놨던 거를 지가 겁이 나니까 마지막 사인 안 하고 이명박이한테 넘겼던 거. 이거 터집 따가서 좌파들이 이 광우병 시위를 해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천안함 이 음모론 중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는 그 음모론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유포가 많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서 약한 각근인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려고 7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한미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야. 한미 관계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손대면은 자기들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손을 안 댔던 건데, 이거 한미 관계를 끊어낼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반미 시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요번 300명 근로자 사태를 가지고 반미로 몰고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정신없는 조중동 족벌 언론들까지 나서서 우리 국민 감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으니까. 아니, 왜 우리 국민들이 뭘 잘못했다고 잡혀 있어? 이거잖아요. 이거를 적절하게 자극하면서 이걸 반 트럼프, 반미 정서 부추기는 걸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일 날 짓이지. 정말 심각하네요. 자, 우리 박사님 계속 올해 좀 붙잡고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지금 어제 여야 합의로 특검법 개정안 발의하지 않기로, 특검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수사관도 한 10명 정도만 하기로, 갑자기 유화 제스처가 김병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야 이 국합 배드캅 전략이고 저들 우리 자유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자는 이 말하고 저자는 저 말하고 그런 건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일단 저쪽에서 양보하겠다고 하니까 굳이 관도라고 할 건 없어요. 그래서 협상에 들어간 건 전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배신당했잖아. 배신도 잘 당했어. 그러면 이게 저자들의 실체잖아. 하루 만에 드러난 저자들의 실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투쟁하면 돼요. 여기서 그러고서 주저앉으면 진짜 바보 되는 거고, 우리 그럴 줄 알았어. 너네 검은 속내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야.
근데 너네가 어쨌든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했는데 너네 마침내 속내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린 너네 못 믿어. 우리는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투쟁하면 돼. 예. 그래서 그동안 이 장동혁 대표는 아주 이 원칙적이면서도 강력한 투쟁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금 유화적이고 예. 좀 온건 노선을 걸어온 측면이 있어요. 예, 예. 그 이번에 송원석이가 보기 좋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돌아서자마자 뒤통수를 그냥 때리 맞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원석이도 이제 투쟁하자는 소리를 안 할 수 없게 돼버렸어. 그래서 저는 장동혁, 송원석 체제가 아주 강력한 투쟁,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투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투쟁하겠다. 법적이든 법적이지 않든 원내든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본 국민의힘의 지도부, 예. 당 대표로 있을 때, 대표 그만둔 다음에 세게 얘기하는 건 할 수 있어. 예. 당 대표로 있을 때 이 정도로 세게 그 전면 투쟁을 주장한 거는 전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자들이 말하자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장동혁, 그다음에 송원석 지도부의 전면적인 이재명 타도 투쟁 이쪽으로 힘을 확 싣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보니까 네. 이 차기 대통령 네. 누가 좋겠습니까? 이런 네. 여론조사에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아주 앞서는 걸로 나오던데요. 천재일보 조사인데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바로 다시 했어요. 예. 근데 그때보다도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예, 더 벌어졌죠. 예, 장동혁은 더 올라가고 나머지 것들은 더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장동혁의 노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장동혁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말하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더 강력한 투쟁 노선으로 당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당 안에서는 잡음이 거의 없어. 예. 그러니까 당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올바른 정치 노선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지가 더 붙는 거거든. 예, 예. 그러면 장동혁도 이제 봤을 거 아니야. 아, 내가 올바른 노선으로 전면적인 투쟁을 향해서 가니까 지지율이 오르네. 그럼 지지율을 올리려면 제대로 싸워야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뭐 안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세력들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것들은 지금 뉴스도 못 만듭니다. 한동훈이가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뉴스가 됩니까? 관심이 없죠. 한동훈 똘마니들이 뭐 이렇게 네. 지져봤자 무슨 뉴스가 돼요. 예, 오히려 패널 인정제가 훨씬 더 큰 뉴스지.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 박사님 좀 더 모시고 제가 붙잡고 싶은데 죄송해요. 예.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해주시고요. 우리 네. 박사님 일어나시고 나면은 제가 조금 이 박사님 관련 홍보를 좀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예.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의 명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 평론가들은 올바른 정치 노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의 명분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려면 그게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올바른 정치 노선으로 딱 정립이 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과 당원이 그 방향을 지정을 해줘요. 그게 전당대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것, 그리고 최고위원회 신동욱, 김민수 이런 사람들을 포진시킨 것, 이거는 제대로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당원의 명령, 이 지상명령을 장동혁 지도부는 2년 동안 받들어 가면 돼. 그런데 지금 한 열흘 2주 지났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이 국민의 명령, 당원의 명령을 잘 받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거야. 예. 그러면 장동혁 당대표 뿐만 아니라 대권 주자로 올라가는 거죠. 예. 이 선순환의 구조. 예전 같으면 뉴미디어가 없어가지고 유튜브가 없어서 저것들이 막 왜곡하고 막 장난질 쳐가지고서 하면 예. 그런 줄 알고 또 잘못된 길로 쫓아갔어요. 예. 중도가 중요하다 막 이렇게 예. 맨날 떠들잖아. 그 글로 쫓아갔다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라 가지고 우리 유튜브들이 딱 두 눈 부릅뜨고 그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드미디어가 잘못된 길로 유도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제시를 해주잖아요. 예, 예. 그대로 쫓아가면
장동혁 당대표 넘어서 대권 주자 갈 수 있다. 대통령 될 수 있다. 뭐 순식간이다.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뭐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이 같은 것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지금 장동혁 초기 대세론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면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고성국 박사님, 제가 좀 더 붙잡고 싶은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